2026년 6월 27일 오늘 토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AI 시대에서 제가 한미중 3강을 말하니까 좀처럼 수긍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진국이라고 할 때는 우선 뭐 국토도 인간이 넓어야 되고 당연히 인구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경제력이 거기에 따라서 많아야 하고, 뭐 군사력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거기서 볼 때 우리가 땅이 넓고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땅이 넓고 사람이 많은데 비례해서 돈도 많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인 기업들을 들라면 뭐 구글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글을 예를 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스마트폰은 거의 99%가 구글 거니까요.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죠. 아이폰 쓰는 사람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걸 쓰고 있는데, 구글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런데요, 구글이 우리 한국에 뭐 땅 한 평이나 됐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종래에 우리가 강대국이라 할 때는 땅을 말하고 인구를 말하고 경제를 말하는데, 군사력을 말하고 그러는데, 땅 넓이로 말할 것 같으면은 AI 시대 한미중 3강에 들어가기, 한국에서 들어가기 어렵죠. 어려운데, 그게 아니고 AI 시대에는 아까 구글을 예를 들었지만, 구글이 앱상에 있는 영토 말고 현실 공간에서, 가상 공간 말고 현실 공간에서 땅 한 평이나 됐네 이거예요. 우리 서울에서 제일 비싼 땅이 명동에 있는 땅이라고 그러는데, 뭐 한 평에 얼마인지 잊어먹었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죠. 서울은 아파트 같은 것이 평당 몇 억이니까, 지방인 아파트 한 채가 아파트 한 채가 몇 억인데 서울은 한 평당 몇 억이니까 생각해봐요. 그런데 구글에게는 그런 땅도 없어요. 그래도 구글이 그런 땅을 가진 부자를 부러워하겠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부러워하긴 그냥 기억도 안 하죠. 그러니까 AI 시대의 강대국은 뭐냐면은, 종래처럼 땅이 많고 인구가 많고 돈이 많으면 그것이 강국이 아니었고, 웹상에, AI 시대는 웹상에 하상 공간에 어마어마한 영토가 있으면 그것이 강대국인데, 그 후보가 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국이 감히 팍스 코리아나 시대를 말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고, 그런 AI 시대가 가져다 줄 내다보이는 하나의 뭡니까? 예견되는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땅을 뭐라 그러냐면 푸테지샤 모페이 왕투, 우리말로 보천지하 막비 왕토, 넓은 천하에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땅은 국가 거다 그 말이에요. 개인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개인은 그 땅의 경작권만 가졌어요. 경작권. 그리고 이제 국가가 파견한 관리는 그 땅에서 수조권, 수란 말은 거둔다는 이야기고, 조는 조세할 때 세금을 이야기하죠. 그 수조권만 가진 거죠. 그래서 백성은 땅을 경작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출된 데서 조세를 바치고, 그러면 그 관리는 그 조세를 가지고 자기도 인건비하고 또 국가에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땅이 여기는 갑돌이 땅이다, 여기는 얼돌이 땅이다는 그런 경작권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등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 땅이라고 소유권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경작권이 있다, 그 다음에 관리들은 대부분 수조권이 있다 이러는 거죠. 더 옛날에 이제 시급이라고 그랬죠. 시급, 밥식자, 고급자. 그래서 뭐 왕족을 이렇게 딱 그 지방으로 보내면서 시급을 줘요. 또는 공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거기 뭐 만호, 1만호, 또는 5천호, 또는 뭐 10만호, 그 주민들, 그 거주 인구, 거기에 시급을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경작하는 데서 수조권을 가져갈, 그것이 이제 시급이죠. 그랬다가 동학혁명 때 이제 동학혁명의 폐정 개혁안에 토지 개혁이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경작권도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렇게 치우쳐져요. 뭐 어떤 사람이 경작권에다가 권리금을 붙여서 사 모았든지 어쨌든지 간에 몰린 데는 몰리고 없는 사람 없고 이러다 보니까 동학혁명 폐정 개혁안에 이걸 다시 한번 경작권을 분배를 좀 해줘야겠다. 그게 이제 토지 개혁안이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동학혁명은 이제 조일 연합군이 진압했지 않아요? 그러고서 친일 내각이 구성됐는데, 친일 내각에서 이제 갑오개혁을 한답시고 동학혁명 폐정 개혁안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했는데, 거기서 토지 개혁안을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동학혁명 그 농민들 권리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빼버리고 나머지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당군일에 지금까지 토지 개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기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야말로 딱 다 뺏어가지고 나눠준 거. 뭐 북한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안 했죠. 왜냐하면 이승만 토지개혁도 농지개혁이라고 그러는데, 경자에 유전해가지고 대부분 유상물수 유상분배였으니까 무상물수 무상분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의미에서 토지개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 이야기는 딴 이야기고요.
그래 일제가 이제 들어왔는데 일제 총독부가 보니까 이 조선 땅이 참 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땅 주인이 있는데 보니까 등기도 없고, 근데 그거를 이제 물론 조선 사람들은 뭐 등기가 없어도 뭐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총독부가 그 식민지를 경영하려고 보니까 이 등기제도를 가져가겠다, 자기 본토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등기제도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토지 조사령을 내립니다. 내리면서 이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유지 신청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경작권하고, 수조권밖에 없는데, 그 수조권이 이제 그 지주들의, 지방 토어들의 말하자면 수조권으로 변했는데, 옛날에 관리만 줬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농민이 경작권 갖고 있는 농민이 주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애매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수조권을 갖고 있는, 또는 그 소작세를 걷는, 그 사람들이 이제, 왜냐하면 농민들은 소작인으로 전락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듣기 신청하는 것이 좀 이렇게 몰리고, 그렇게 하고, 그나마도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우니까, 또 그 소극적인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제 일제 총독부가 하는 거니까, 그 비협조하는 뜻으로, 그리고 별로 그 호응하지 않는 뜻으로 그냥 무시하고 말하던 사람도 있고 같은. 그런데 이제, 일제는 그걸 싹 말하자면 신청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지난 다음에는 무조건 신청 안 하는 땅들은 다 동양책시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싹 이제 몰수했죠. 그래가지고 거꾸로 이제 소작을 준 거지요. 이게 이제 등기 제도가 이 땅에 들어온 이제 그 시기인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땅은 소유권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뭐 집터든 논밭이든 땅이 있는 사람이 부자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 지금도 무슨 서울은 이제 땅도 비싸고 집도 비싸고, 지방은 이제 땅도 싸고 집도 싸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뭐랄까요? 그런 프리즘으로 이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처음에는 푸텐지샤 모페이 왕투, 이 천하의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공개념으로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등기제도가 들어오면서 사유개념으로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AI 시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 구글 이야기 했습니다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구글이 한국에 와서 비싼 땅을 사겠어요? 싼 땅을 사겠어요? 안 샀잖아요, 그런 거. 왜냐하면 구글은 그런 거 살 필요가 없죠. 뭐냐면 웹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 영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부자예요. 이 세계적인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글은 땅으로 말하면 한 평도 없어요. 뭐 두 평, 작은 땅을 가지고 부자라고 말하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구글은 가치도 주지도 않고, 한국에만 없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구글 본사에 무슨 건축은 있겠습니다만, 그거야 무슨 돈이 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웹상에서 영토, 이 영토도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한반도 모양이 호랑이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모양의 무슨 뭡니까? 22만 평방 킬로미터라든가요? 뭐 그런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그 영토가 의미가 없는, 눈에 보이는 현실 공간의 영토가 의미가 없는 가상공, 앱상의 가상공간의 영토. 그 다음에 앱상에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AI라고 하는 총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의 국력이고 이제 그러겠죠. 물론 우리가 써버린 AI를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다른 차원이 아닌데, 그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미중 AI 상강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그래요. 제가 지금 사실은 제 유튜브 이름이 이제 청사케이 춤추고, 제 IT도 마찬가지로 청사케이 춤추고, 제가 기술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실록이고, 매일매일 쓰는 게 디지털 사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앞에 디지털이 붙었어요. 뭐 해고록도 앞으로 쓸 것인데 디지털 해고록이라고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해고록이든 사초든 실록이든 어디다 썼다? 종이에다 인쇄했잖아요. 근데 종이에다 인쇄한 책이 뭡니까? 우리가 AI 시대 이전에 팔자 매체고, 그것이 문화 산물이잖아요. 저는 그걸 손 뗐어요. 이미 그건 저는 거기서 경쟁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책을 인쇄할 필요도 없고 책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디지털로 사초도 쓰고, 디지털로 실록도 쓰고, 디지털로 해고록도 쓰겠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AI에서 초보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피지컬 AI라면 뭡니까? 로봇, 뭡니까? AI 팩토리, 인공지능 공장을 다 만들고 있는 이 마당에, 제가 하는 일은 일종의 옛날로 말하면 출판 같은 일인데, 출판 같은 일이 디지털 AI로 하는 것은 아주 AI 시대의 가장 첫 번째 단계죠. 그리고 첫 번째 단계에 직능들은 대부분 변호사 역할, 의료 역할, 의사 역할, 변호사 역할, 이런 것들이 AI가 가장 먼저 대체하는 직업이라잖아요. 지식인 그룹, 전문가 그룹 이런 것들. 왜냐하면 건축사, 설계사, 회계사 이런 것들이 아무리 한 사람이 똑똑한들 수천 명의 그 집단성을 모아하는 것을 능가하는 AI를 따라갈 수 있겠나요? 못하잖아요. 그만한 변론문을 쓰겠어요? 소장을 쓰겠어요? 판결문을 쓰겠어요? 뭘 쓰겠어요? 회계보고서를 내놓겠어요? 뭘 하겠어요? 감사보고서를 내겠어요? 뭘 하겠어요? AI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전문 인력들이 대부분 갑자기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출판도 마찬가지죠.
출판도 생각해봐요. 지금 누가 따분하게 책을 읽습니까? 지금 유튜브라든가 SNS를 읽는 것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쇼폼을 찾잖아요. 왜냐하면 긴 거 지루하다 이거예요. 쇼폼도 저는 사실 2배속으로 보고 있어요. 2배 속도로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볼 게 많고 제가 선별할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거나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볼 시간도 없고 제가 선별한 것만으로도 다 보기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1배속으로 하면은 시간도 없고 더 많이 봐야 되고 더 많이 참고해야 되는데 2배속으로 봐. 2배속으로 2배속으로 보면 마술이 거의 그냥 아나무 필적으로 빨라요. 그래도 이제 훈련됐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책을 읽으라면 있겠냐고요. 책을 만드는 것도 얼마나 따분한 노릇이겠냐고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된다? 출판도 사라진다. 다 앱으로 AI 세상으로 들어와 버린다. 아마 아까 전문가 그룹 이야기했지만 출판이 전문가 그룹 뒤로 바로 들어올 구멍인데 지금도 여전히 책은 만들어지고 있고 인쇄는 되고 있고 한자에다 종이에다 한자로 찍는데 그런 책을 구하는지도 없고 그걸로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자랑할 주제는 아닙니다만 하나도 부럽잖아요. 저는 디지털로 하겠다는 것이고 디지털로 출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고록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요. 제가 해고록을 어떻게 쓰는지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해고록을 쓸 사람이 설마 21세기 하고도 지금 사반세기가 지난 2026년에 해고록을 지금 종이에다가 쓰겠다고요? 누가 읽으라고요? 자기 자신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디지털 해고록을 써야 한다 이게. 그럼 디지털 해고록 어떻게 쓴다?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제 유튜브 들어와서 보시면 알겠죠. 제가 쓴 거 들었죠. 지금 이거 디지털 사초라 했잖아요.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이라 했잖아요. 사초가 모이면 실록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뭐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제가 2026년 오늘 6월 27일 토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쓰겠다. 이것이 디지털 사초 지금 5번째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